여러분, 혹시 요즘 따라 집안이 자꾸 답답하고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괜히 기운이 막힌 것 같고 돈도 이상하게 새는 느낌 말이에요. 혹시 그 이유가 집안 어딘가에 쌓인 나쁜 기운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단 한 가지로 그 막힌 기운을 정화하고 재물운까지 부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집안 어딘가에 이것이 없다면 당장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 댓글에 부담 없이 풍요의 기운 받겠습니다라고 적어주세요. 그 한 문장으로 오늘부터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집안이 좀 답답하거나 일이 꼬일 때 그냥 운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넘기시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시기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갑자기 지출이 늘고 하는 일마다 미묘하게 어긋나고 괜히 가족끼리 사소한 일로 부딪히는 일들 말이에요. 사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운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에 쌓인 탁한 기운이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매일 드나드는 현관, 습한 화장실, 오랫동안 손대지 않은 구석 같은 곳에 그 기운이 머무를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청소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말합니다. 기운이 흐르지 않으면 돈도 흐르지 않는다.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유난히 기분이 가라앉거나 아무 이유 없이 피곤한 날이 많지 않으셨나요? 그건 어쩌면 집안이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집 어딘가에서 좋은 기운을 막는 벽이 생겨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막힌 기운을 뚫고 재물운이 다시 흐르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풍수 비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소금을 이용한 정화 풍수입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부정한 기운을 흡수하고 막힌 재물운을 다시 흐르게 하는 데 쓰였죠. 옛 조상들은 마을 어귀나 집안 곳곳에 소금을 두어 화재나 사고 질병을 막고 복을 불러들였습니다. 이 방법이 좋은 이유는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이 들지도 않고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깨끗한 소금과 작은 용기 하나면 됩니다. 이 작은 실천이 집안의 공기를 바꾸고 여러분의 금전운 흐름을 맑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소금 단지를 어디에 두면 좋을지, 어떤 소금을 써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바꿔야 하는지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소금을 자세히 본 적 있으신가요? 그냥 하얗고 짠 음식 재료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풍수에서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기운을 정화하고 재물을 부르는 천연의 풍수 아이템이죠. 소금은 바다의 기운에서 태어나 태양의 열기로 만들어집니다. 즉, 음과 양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물질이에요. 풍수에서는 이런 조화로운 에너지를 가진 것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바다의 깊은 음기와 태양의 밝은 양기가 만나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금은 집안의 불균형한 기운을 바로잡고 탁한 공기를 깨끗하게 바꿔주는 힘이 있습니다. 옛 조상들은 이런 소금의 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손님이 다녀간 후에 괜히 분위기가 무겁거나 이유 없이 다툼이 잦아질 때 소금을 뿌리거나 소금물을 끓여 공기를 정화하곤 했습니다. 또한 장터나 마을 어귀에는 소금 단지를 묻어 화재나 사고를 막았다고 전해지죠. 그만큼 소금은 불의 기운을 눌러주는 보호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풍수에서 소금은 물의 기운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은 재물과 순환을 뜻하죠. 즉, 소금을 잘 활용하면 집안의 재물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는 셈입니다. 게다가 소금을 담는 그릇은 흙의 기운을 품은 도자기나 항아리를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땅의 에너지가 소금의 정화력을 안정적으로 지탱해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흙으로 된 소금 단지가 풍수의 기본이었던 겁니다. 결국 소금은 물의 흐름, 불의 억제, 흙의 안정을 모두 품고 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세 가지 기운이 어우러지면 집안의 기운이 순환하고 자연스럽게 재물운이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집안에서 소금을 단순히 요리 재료로만 보지 마시고 기운을 바로잡는 자연의 정화제로 바라보세요. 지금 댓글에 부담 없이 풍요의 기운 받겠습니다라고 적어두세요. 이 말 한마디가 오늘부터 여러분의 집안의 밝은 기운을 불러올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죠? 정리해보면 소금은 첫째, 바다와 태양의 기운이 만나 만들어진 음양의 조화로운 정화제. 둘째, 물의 기운을 품어 재물운의 흐름을 돕는 순환의 상징. 셋째, 불의 기운을 눌러주는 보호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알고 정작 소금을 어떻게 두어야 진짜 효과가 나는지는 모르십니다.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집안의 어느 자리에 어떤 방식으로 두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메모 준비하시고 여러분 집안의 기운을 바꾸는 진짜 실천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소금이 왜 그렇게 강력한 정화, 에너지를 가질까요? 그 이유는 소금이 가진 기운의 구조에 있습니다. 소금은 바다의 깊은 음기 속에서 태어나 태양의 뜨거운 양기를 머금습니다. 즉, 자연 속에서 음과 양이 완벽하게 섞여 만들어진 물질이에요. 그래서 소금은 집안의 음양 불균형을 바로잡는 매개체가 됩니다. 집안이 너무 어둡거나 답답하게 느껴질 때 그것은 음기가 과해졌다는 뜻이고, 그때 소금이 들어가면 태양의 양기처럼 그 어둠을 흡수하고 밝은 에너지를 불러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 이사 간 집이나 안 좋은 일이 생긴 공간에는 꼭 소금을 뿌렸죠. 그건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기운의 균형을 다시 잡는 행위였던 겁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공간의 기운은 마치 공기처럼 흐르는데 탁한 기운이 한쪽에 쌓이면 그 자리가 막혀버립니다. 소금은 그 막힌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 소금은 물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물은 재물과 순환을 상징하죠. 즉, 소금을 잘 두면 집안의 기운이 돌고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돈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집안이 답답할 땐 물기를 터라고 했습니다. 그 물기를 터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소금이었던 거죠. 반대로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한 집에서는 소금이 그 기운을 눌러줍니다. 예를 들어 싸움이 잦거나 일이 자꾸 겉도는 집이라면 불의 기운이 치우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소금을 두면 그 불의 기운을 흡수해 안정과 평온을 가져옵니다. 결국 소금은 음과 양, 물과 불, 그리고 땅의 기운까지 아우르는 균형의 매개체입니다. 이 조화가 바로 풍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단지 소금을 하나 두는 것 같아도 그 안에는 자연의 질서와 조화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지금 댓글에 부담 없이 풍요의 기운 받겠습니다라고 적어두세요. 그 말 한마디가 지금부터 여러분 집의 기운을 움직이게 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소금을 어떻게 써야 집안의 기운이 바뀌는지 실천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로 여러분의 손이 움직이는 구간이에요. 먼저 첫째, 소금 단지를 준비하세요. 너무 크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항아리나 도자기 그릇이면 충분해요. 유리나 플라스틱보다는 흙으로 만든 용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흙은 땅의 기운을 품고 있어서 소금이 흡수한 나쁜 기운을 안정적으로 가라앉혀 주기 때문이죠. 뚜껑이 있는 그릇이라면
더 좋습니다. 그릇 안에는 깨끗한 천일염을 가득 담아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오래된 소금이나 요리용으로 이미 사용했던 소금은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이미 기운을 잃은 소금이에요. 둘째, 소금 단지를 두는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추천하는 곳은 현관입니다. 현관은 외부의 모든 기운이 드나드는 입구예요. 즉, 나쁜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막아주는 첫 관문이죠. 소금 단지를 신발장 안쪽이나 눈에 띄지 않는 선반 위에 두세요. 뚜껑을 닫아두면 깔끔하고 동시에 소금의 기운이 은은하게 퍼집니다. 현관의 기운이 맑아지면 들어오는 사람의 마음도 편안해지고 재물운도 함께 들어온다고 합니다. 셋째, 화장실이나 욕실에도 하나 두세요. 이곳은 물이 많고 습기와 함께 음기가 강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기운이 빠져나가기 쉬운 곳으로 봅니다. 변기나 세면대 근처에 작은 소금 단지를 두면 그 음습한 기운을 정화해 줍니다. 특히 욕실은 하루에도 여러 번 드나드는 공간이기 때문에 소금이 공기를 맑게 하고 간 에너지를 흡수하는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넷째, 집안에서 왠지 모르게 찝찝한 느낌이 나는 공간에도 하나 두세요. 예를 들어 들어갈 때마다 마음이 무겁거나 괜히 잠이 잘 오지 않는 방이 있다면 그 구석에 소금 단지를 두면 됩니다. 그 자리에 쌓인 나쁜 기운이 소금에 흡수되면서 점차 사라지게 돼요. 며칠만 지나도 공기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섯째, 소금 교체 주기를 정해두세요. 보통 한 달에 한 번 또는 집안의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질 때 새 소금으로 바꿔주세요. 이때 사용했던 소금은 절대 다시 요리에 쓰지 마시고 신문지에 싸서 버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소금은 이미 나쁜 기운을 흡수했기 때문이에요. 깨끗한 새 소금으로 바꾸는 순간 집안의 에너지도 새로워집니다. 이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집안의 공기가 훨씬 가벼워지고 들어오는 손님들조차 이 집은 기운이 좋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건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소금이 공간의 진동수를 바꿔주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까지 소금 단지를 어디에 두면 좋은지 알아봤죠. 이제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한 분은 얼마 전 사업이 계속 막히고 거래가 번번이 틀어지는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연히 영상을 보고 현관 신발장 안쪽에 작은 소금 단지를 두셨대요. 그 후로 신기하게 미뤄지던 계약이 하나둘 성사되기 시작하고 손님이 끊겼던 가게에도 다시 발길이 이어졌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소금을 두고 나서부터 공기가 달라졌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믿음 때문이 아니라 현관의 기운이 바뀌면서 사람의 흐름, 즉 운의 흐름이 다시 열린 경우죠. 또 다른 분은 가정 내 분위기가 자주 무거워지고 가족끼리 이유 없이 예민해지는 상황이 반복되었다고 해요. 그분은 욕실과 거실 구석에 소금 단지를 하나씩 두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이상하게 아이가 잘 웃고 부부 간 대화도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이건 화장실의 음기가 약해지고 거실에 막힌 기운이 풀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사무실 현관이나 카운터 옆에 소금 단지를 두는 것도 좋습니다. 사무실은 많은 사람의 기운이 드나드는 곳이라 금방 탁해지거든요. 그 자리에 소금 단지를 두면 손님과 거래처에 좋은 기운만 남기고 피로한 기운은 흡수해버립니다. 특히 돈이 오가는 공간이니 재물운 정화 효과가 더욱 큽니다. 이처럼 실제 사례들을 보면 소금 풍수는 결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작은 항아리 하나로도 집안과 마음이 동시에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 영상 끝나고
바로 현관 신발장 안쪽이나 욕실 한편에 소금 단지를 두어 보세요.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소금 단지를 어디에 어떻게 두면 재물운이 제대로 흐르는지, 그리고 절대 두면 안 되는 곳은 어디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의 입구이자 재물운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현관이 어둡거나 지저분하면 아무리 좋은 기운이라도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관에는 반드시 소금 단지를 오른쪽 방향, 신발장 안쪽 선반 위에 두세요. 오른쪽은 풍수에서 양의 방향, 즉 밝은 기운이 흐르는 자리입니다. 뚜껑을 닫은 소금 단지를 이곳에 두면 외부의 탁한 기운을 빨아들이고 깨끗한 에너지만 들여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현관 불은 늘 밝게 유지하세요. 어둠은 음기를 불러들이지만 밝은 빛과 소금은 양기를 강화시킵니다. 다음은 화장실입니다. 풍수에서 화장실은 재물이 빠져나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물이 내려가면서 좋은 기운도 함께 흘러나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곳에는 소금 단지를 변기와 세면대 사이 또는 환기가 잘 되는 창가 근처에 두세요. 이때 그릇은 가능하면 작고 둥근 형태가 좋습니다. 둥근 형태는 기운의 순환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소금 단지를 두고 화장실 문은 꼭 닫아두세요. 그렇게 하면 재물이 나가지 않고 탁한 기운만 흡수됩니다. 세 번째는 거실의 구석진 자리입니다. 특히 TV 뒤쪽, 커튼 뒤, 잘 손이 닿지 않는 코너 같은 곳이 좋습니다. 이곳은 집안에 죽은 기운이 쌓이기 쉬운 공간이에요. 소금 단지를 하나 두면 그 정체된 에너지가 서서히 풀리면서 집안 전체의 공기가 가벼워지고 분위기가 한층 밝아집니다. 소금 단지는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소금의 기운은 보이지 않아도 공간에 퍼집니다. 네 번째는 주방입니다. 주방은 불의 기운이 강한 공간이죠. 이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다툼이 잦아지고 돈이 나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가스레인지 근처가 아닌 주방 구석 선반 위나 냉장고 옆에 소금 단지를 두세요. 소금의 물 기운이 불의 기운을 누그러뜨려 가정의 평온을 지켜줍니다. 이제 반대로 절대 소금을 두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첫째, 침대 머리맡입니다. 풍수에서 머리 맡은 사람의 생기가 머무는 자리인데 소금은 부정한 기운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너무 가까이 두면 오히려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아이 방이나 공부방 책상 위도 피하세요. 이곳은 집중력과 창의력이 필요한 자리라 소금의 정화 에너지가 오히려 흐름을 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전자제품 바로 옆도 좋지 않습니다. 소금의 습기 흡수력이 강하기 때문에 전자기기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 하나 더. 소금을 두신 후에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세요. 풍수에서 마음의 기운은 공간의 기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감사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소금 단지를 바라보면 그 마음이 그대로 공간에 반영되어 더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여러분도 집안 곳곳의 기운이 어떻게 바뀌는지 느끼실 겁니다. 현관의 공기가 맑아지고 화장실이 더 깨끗해 보이고 무겁던 거실이 가벼워지는 순간 그건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소금이 여러분의 집을 정화하고 있는 신호예요. 이제 실제로 소금 단지를 두셨다면 관리하는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한번 두고 잊으면 효과가 금세 줄어들어요. 소금은 살아있는 자연의 물질이기 때문에 계절과 습도에 따라 반응이 다릅니다. 먼저 여름철입니다. 여름은 습기가 많고
음기가 강한 시기죠. 이때는 소금이 금방 눅눅해지고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13주 간격으로 한 번씩 소금을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현관이나 화장실에 소금을 자주 바꿔야 해요. 기운이 무거워질 때마다 새 소금으로 갈아주면 탁한 에너지가 바로 정리됩니다. 겨울철은 반대로 건조하고 양의 기운이 강한 시기입니다. 이때는 햇빛이 잘 드는 창가 쪽이나 따뜻한 거실 구석에 소금 단지를 두면 좋습니다. 추운 계절일수록 집안이 무겁게 느껴지는데 소금이 그 잔잔한 기운을 흡수해 공기를 깨끗하게 정돈해 줍니다. 단, 햇빛이 너무 강하게 오래 닿으면 소금이 굳을 수 있으니 가끔 그늘 쪽으로 옮겨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점은 소금 단지는 보여주는 장식이 아니라 숨은 보호막이라는 겁니다. 너무 눈에 띄게 두면 오히려 기운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은하게 작용할 때 그 정화력은 훨씬 커집니다. 그리고 간혹 향기 나는 소금이나 색소가 들어간 소금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풍수적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순수한 흰색 천일염이 가장 좋습니다. 색이 들어간 소금은 본래의 정화 기운을 흐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는 소금 단지를 새로 세팅하는 의식처럼 관리해 보세요. 봄에는 집안의 새 기운을 맞이한다는 의미로, 가을에는 한 해 동안 쌓인 탁한 기운을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때는 창문을 잠시 열고 소금을 갈면서 조용히 감사합니다라고 속삭이세요. 그 짧은 인사 하나가 집안의 기운을 맑게 돌려놓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소금 풍수는 결국 마음과 공간이 연결되는 지혜입니다. 정성스럽게 관리하면 그 정성이 그대로 복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댓글에 부담 없이 풍요의 기운 받겠습니다라고 남겨두세요. 그 한 문장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의 집안 기운을 새롭게 해줄 겁니다. 자,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못하면 오히려 기운이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첫째, 소금을 오래 두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소금은 그냥 두면 되겠지 하고 몇 달, 심지어 1년씩 놔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소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동안 흡수한 부정한 기운을 머금게 됩니다. 즉, 오래된 소금은 더 이상 정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나쁜 기운을 다시 내뿜을 수 있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 최소 2달에 한 번은 새 소금으로 바꿔주세요. 둘째, 소금을 옮길 때는 맨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소금은 기운을 빨리 흡수합니다. 손의 기운이 그대로 옮겨가기 때문에 피곤하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만지면 소금이 그 에너지를 받아버립니다. 작은 스푼이나 숟가락을 이용해서 담아주세요. 셋째, 사용한 소금은 절대 요리에 쓰지 마세요. 그 소금은 이미 집안의 탁한 기운을 흡수한 상태입니다. 다시 입으로 들어가면 몸의 기운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신문지나 종이에 싸서 바로 버리세요. 만약 마음이 불편하다면 흐르는 물에 흘려보내도 좋습니다. 넷째, 너무 자주 소금을 교체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기운이 자리를 잡기 전에 자꾸 바꾸면 안정이 깨집니다. 모든 풍수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욕심을 내서 매주 바꾸기보다 정해진 주기에 맞춰 꾸준히 실천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다섯째, 소금 단지를 장식용으로 쓰지 마세요. 일부러 예쁜 병에 담아서 인테리어처럼 놓는 경우가 있는데 풍수에서는 소금 단지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운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너무 화려하거나 반짝이는 그릇보다는 단정하고 흙의 기운이 느껴지는 그릇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금의 힘을 과신하지 마세요. 소금은 기운을 정화하고 공간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법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가짐입니다. 감사한 마음, 긍정적인 생각이 함께할 때 비로소 소금의 기운이 완전하게 작동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면 집안의 기운이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이 스스로 이끌어준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는 작은 소금 단지 하나라도 정성껏 두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공기가 달라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하는 일들이 조금씩 풀리는 걸요.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배운 건 단순히 소금을 두는 방법이 아닙니다. 소금은 바다의 음기와 태양의 양기가 만나 만들어진 자연의 정화제이자 기운의 흐름을 바로잡는 풍수의 핵심 도구였습니다. 첫째, 소금은 탁한 기운을 흡수해 집안의 공기를 맑게 만듭니다. 둘째, 물의 기운으로 재물운의 흐름을 순환시킵니다. 셋째, 불의 기운을 눌러 사건과 다툼을 잠재우는 보호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기운은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함께할 때 완성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소금 단지 하나만이라도 현관이나 욕실, 거실 구석에 두어보세요. 그 한 걸음이 집안의 공기를 바꾸고 삶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겁니다. 소금 풍수는 미신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지혜에서 비롯된 기운의 과학이에요. 작은 실천이지만 꾸준히 하면 분명히 느껴집니다. 공기가 달라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일이 조금씩 풀리는 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부담 없이 풍요의 기운 받겠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여는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언제나 밝은 기운과 풍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